안녕하세요. 엄마의 아침 신문입니다. 정부가 드디어 칼을 꺼냈습니다. 바로 역대급 주택담보대출 규제인데요. 이 영상 하나로 대출 계획 중인 분들, 갈아탈지 고민 중인 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까지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을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첫 부동산 정책이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었습니다. 25년 6월 28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단 27일까지 계약금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전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체에 적용이 되고 지방은 다소 유연하게 운영되지만 은행 자체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 주담대 6억 원 상한 도입인데요. 이제는 주택가격, 소득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2억 원인 사람도 예전에는 14억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6억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인데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아예 주담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수요 목적이라도 주담대는 원천 차단됩니다. 전입 요건 강화인데요. 주담대를 받은 사람은 6개월 내에 그 집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1주택자 갈아타기 조건입니다. 집을 옮기려는 1주택자는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팔아야 주담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팔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됩니다. 갭투자 차단인데요.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주택 매입은 금지됩니다. 갭투자에 대해 사실상 원천 봉쇄한 거죠. 대출 만기 신용대출도 규제합니다. 주담대를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회피 꼼수를 막습니다. 신용대출도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됩니다. 생활 안정 목적 대출도 최대 1억 원까지입니다. 수도권 보유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경우 대출 최대 한도는 1억 원까지입니다. 정책 대출도 축소되는데요. 디딤돌, 버팀목 대출, 생애 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모두 한도가 4천만 원에서 1억 원 축소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도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중산층 인기지역 마강동동 직격탄인데요. 마포, 강동, 동작, 성동구 같은 한강벨트 지역은 전용 84제곱미터 평균 매매가가 15억 원 이상인데요. 이제는 대출이 6억 원까지만 가능하니 10억 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강북이나 수도권 외곽처럼 중저가 실수요가 몰린 지역도 타격이 큽니다. 일괄적인 규제라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죠. 강남 3구, 용산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는 평입니다. 오히려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현금 자산가 중심의 거래가 많아 이번 규제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즉 현금 많은 사람은 괜찮고 대출이 절실한 사람만 더 힘들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분양시장도 혼란스러운데요. 중도금 대출은 괜찮지만 잔금 대출 시 6억 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10에서 12억 신축 아파트 계약자들 잔금 마련 어려움에 당혹감을 느끼는 중인데요. 이로 인해 분양시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세시장은 영향이 없나? 그건 아니고요. 다주택자 대출이 막히면 임대주택 공급도 줄어들 수 있고 버팀목 대출도 한도가 줄어 전세 수요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강남발 집값 상승이 비강남권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세금이 아닌 대출 규제로 차단하겠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세금 중심으로 부동산을 억제했다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경험에서 나온 반면교사입니다. 목표는 부동산 시장을 실거주 위주로 재편하고 자금이 생산적 부분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수도권 집값은 진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공급 불확실성으로 인한 패닉 바잉 가능성도
존재한다는데 서울의 올해 착공 물량이 6,800여 가구로 공급이 매우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메시지가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 반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으로 일괄 제한되면서 평균 15억 수준의 중산층 인기지역 실수요자들이 최대 9억 원의 현금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번 대출 규제의 장점은요, 첫 번째는 투기 수요를 확실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갭 투자, 다주택 투기, 무리한 연끌 같은 것들을 정부가 강하게 차단한 거죠. 두 번째는 집값 급등세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특히 마강동이나 과천, 분당처럼 급등했던 지역들은 한숨 돌릴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는 부동산으로 쉽게 돈을 못 번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시장의 경고음을 울리는 효과죠. 네 번째는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좀 흘러가길 유도를 하고 있어요. 자꾸 부동산으로만 몰리지 말고 기업 투자나 일자리 창출로 가라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단점도 분명합니다.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도 막힐 수 있겠죠. 마포나 동작처럼 15억짜리 집에 6억 대출만 된다면 나머지 9억은 다 내 돈으로 해결해야 하잖아요. 두 번째는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커졌어요. 디딤돌 버팀목 대출 한도도 줄고 생애 최초 LTV도 낮아졌잖아요. 신혼부부나 청년층 입장에서는 갑갑을 노릇입니다. 세 번째는 분양 계약자들 잔금 대출이 막히면 큰일이 나겠죠. 중도금은 받았는데 잔금은 6억 원까지만 가능하니 분양가 10억 넘는 신축 아파트 잔금 준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세 시장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주택자 움직임이 줄면 전세 물량도 줄고 버팀목 대출까지 줄었으니 전세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오면 누군가는 분명 피해를 봅니다. 지금도 집을 사려는 중산층, 분양받은 무주택자,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들에겐 큰 혼란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혼란이 꼭 정책이 나빠서만 생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100명이 있으면 그 100명을 다 만족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기회이고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보면 그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정책이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자꾸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뉴스를 대하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상은 뉴스로 움직이고 가족은 엄마로 움직입니다. 엄마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